어제 저희도 방송 중에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통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연 3%에서 2.75%가 됐죠. 그리고 그것보다 어쩌면 더 주목을 받았던 게 경제 전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1.9% 기준 1.9%에서 1.5%로 꽤나 많이 낮춰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오랜 기간 우리 거시경제 상황을 연구해 오신 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구위원님. 이렇게 또 라디오로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제 나온 경제 성장률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 전망이 1.9였잖아요.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1.6, 1.7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 1.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1.5도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금통위를 끝내고 나서 예. 하는 총재께서 보통 일문일답 기자 간담회를 가지시죠. 하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명시적으로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1.5% 경제 성장률 전망은 중립적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좋게 본 것도 아니고 나쁘게 본 것도 아니다. 예. 라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 한국은행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경제 전망을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제 있었던 수정 경제 전망 이전에 직전의 마지막 경제 전망은 지난해 11월에 그렇죠. 경제 전망이었던 셈입니다. 예. 그때 1.9%로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은 예외적이죠. 경제 전망을 수정 발표하는 시기가 아닌 올해 1월에 그것도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죠. 살펴보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9가 아니라 1.6이나 1.7밖에 안 나올 것 같다라고 갑자기 밝힌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로 들었던 것이 지난해 12월 이후에 현실화된 이러한 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인한 내수 소비의 위축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예. 저는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그 부분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모두 다 계엄과 탄핵 국면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조금 커 보입니다. 예. 도리어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지난해 11월에 경제 전망을 하면서 1.9% 수치를 내놓을 때 예. 가정과 전제를 했었던 다른 상황들이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령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을 할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보편 관세를 부과를 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1년이나 지난 26년 1분기부터 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 상황인 그렇네요. 거죠. 예.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하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미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인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1.5%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는 11월 경제 전망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가정과 전제가 예. 실현되기 어려운 가정과 전제였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비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제 기준금리를 낮추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여러모로 좀 반영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1월 금통위에서도 경기 악화는 마찬가지였는데 당시에 금리를 동결했던 배경을 보면요. 환율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환율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건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한은의 판단이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린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도 발언된 내용을 보면 앞선 1월의 금통위 때에 비하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다소 한숨을 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에는 트럼프의 취임 그리고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뭐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이러다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 그 정도는 아니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1월에 금리를 낮추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이었고 예.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함에 있어서 그나마 가장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원달러 환율 급등세의 진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달 사이에 확인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경제 특히 민간 내수와 이러한 기업 설비 투자 또는 건설 투자 이러한 내수 부분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매우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 예. 사실은 이러한 수치가 발표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는 뭐 0.4, 0.5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뭐 2.2 낮으면 2.1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예. 사실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1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2%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확인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 이것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 쪽에서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자,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를 선택한 건 결국에는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선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25bp 한 차례 금리 인하한다고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를 하면 가게나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대출금리도 좀 따라서 내려가면서 뭐 대출 이자 부담도 완화되고 그렇게 하면 소비나 투자를 늘릴 여력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사실은 경제학적으로도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금리 전달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 두 차례 정책금리를 인하를 했었죠. 11월에도 0.25, 그리고 앞서 10월에도 0.25, 4분기에만 0.5%포인트 정도의 정책금리 인하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간, 지난해 4분기에 가계대출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이건 이미 한국은행에서 통계로 발표를 하신 건데요. 평균 가계대출 금리를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도리어 0.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했는데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는 0.5%포인트 정도가 오른 거죠. 이것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가상금리를 높이면서 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만 했었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정책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가계가 실제로 내는 대출금리가 어느 만큼 낮아지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나? 그리고 앞으로는 달라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통화 정책이랑 정부의 가계대출 이 억제 정책 이게 약간 상충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적어도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만큼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고 특히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는 도리어 올랐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금융기관들의 대출 가상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달라졌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창용 총재께서 이번에도 강조한 게 역시 재정정책과의 공조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해서 이번에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반영하지 못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해 4분기와 정반대 현상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4분기에는 정부는 경기 부진에 대응을 해서 지난해에도 재정 조기 집행, 신속 집행을 했었고 그런데 돈은 미리 당겨서 썼는데 세금은 생각보다는 많이 덜 거쳐서
갈수록 재정 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경기는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다 보니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해주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던 때입니다. 예. 지금은 도리어 한국은행은 정책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한국은행만 금리를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추경을 할 것인가, 또는 추경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가, 예. 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드리기에 매우 부담스럽게 정치 쟁점화 이슈화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 보니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이 이 정도가 적절하다, 또는 돈을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은행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총재가 어제처럼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경기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총재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왜 1.5% 경제 성장률 전망이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5%보다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방 요인은 현재로서는 추경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추경을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특히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는가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추경이 핵심 이슈인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정책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정치적인 판단이 앞선 상황이 된다면은 합리적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리 인하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우려되는 부분, 이런 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예. 물론 있습니다. 네네. 모두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가 답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금리를 낮추면 안 되고 금리를 낮추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십니까? 부동산 일부 지역, 그렇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고 가계부채는 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그렇다고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1,400원대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금리를 생각보다 늦게 낮추고 덜 낮추고 어쩌면 올해 더 안 낮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만 낮추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낮은데 이러다가 돈이 빠져나가서 큰일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네. 우리는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잖아요. 네. 그럼 왜 낮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한국은행은 정책 수단이 하나밖에 없으시죠. 그렇죠.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경기도 챙겨야 되고 물가에도 대응해야 되고 가계부채도 신경 써야 되고 집값도 우려가 되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통화정책을 펼 때 선택은 무엇이 되냐면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 뭐가 가장 걱정이 되느냐, 또는 무엇이 가장 이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어제 한국은행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이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는 내부에서는 지금은 걱정거리가 많지만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경기, 특히 부진한 내수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걱정거리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특히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로 판단을 내렸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점도 있고 또 그리고 변수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무엇보다 다른 건 다 제껴두고 경기 그리고 내수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월에는 미국의 FOMC가 있고요. 그리고 금통이 4월, 5월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4월 이후로 조금 더 추가 인하를 할 그런 여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오랫동안 계속 말씀드려온 내용인데요. 사실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를 빨리 인하할 거다. 사실 맞아요.
1년 전에는 지난해 초에는 빠르면 미국이 지난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들 전망을 하셨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실제 미국의 금리 인하는 9월이었죠. 네. 한국은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말씀드린 내용은 생각보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가 빨리 인하가 안 될 거다. 예. 동시에 인하를 시작을 하더라도 기대들 하시는 것보다 금리 인하 폭이 작을 거고 느릴 거고 많이 못 낮출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이라고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가계부채 걱정하고 계실 거고요. 집값에 대해서도 지난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뭐 트럼프의 취임, 개헌과 탄핵 국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 예.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한 거죠. 하지만 뒤집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빨리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예.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네네. 뭐 잘해야 올해 한두 차례 정도, 많이 낮춰도 0.2에서 0.5%포인트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 여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한 2.5나 2.25 정도가 되는 게 최대 폭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앞서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제일 주목하는 게 조금 더 앞을 내다보기에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쉬운 질문입니다.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에 크게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다소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진정되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하지만 환율이 앞으로 많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환율. 만약에 환율이 다시 급등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안정되거나 다소 떨어져 주는데 어제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되었던 것처럼 경기가 안 좋다, 특히 내수가 부진하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환율과 원달러 환율과 국내 내수 경기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변수일 걸로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은이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을 한 가계부채 증가세,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인 고려 요소가 될 것이고, 더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과연 추가적으로 금리를 낮출 것이냐, 언제 낮출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환율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앞을 내다보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님과 함께 어제 있었던 금통위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